다음은 오늘 금일 데모의 그 주제인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마존 IoT 플랫폼 서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데 금일 저희 데모 프로시저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기에 남게 됐습니다. 금일 제가 설명드릴 데모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 저희 EV킷을 구입하신 EV킷이 보시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로 터치 EV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SAMGO, 호스트 MCU, SAMGO MCU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윙크 1500 와이파이 모듈, 왼쪽에 있는 부분이 ATACC08 Secure 엘리멘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LED와 그리고 버튼을 가지고 있는 센서 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브킷을 이용해서 TLS 통신 안에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받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람다 펑션이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스마트폰이라든가 PC, GUI상의 이런 디바이스의 상태를 액세스할 수 있고요.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최초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루트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풀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 루트 계정을 만들게 되고요. 이 루트 계정 하에서 서브 계정인 제로터치 유저라는 그 퍼미션 권한이 제한된 제로터치 유저를 만들어서 이 제로터치 유저 하에서 모든 기능들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카운트로 두 개 나눠 놓게 되는 이유는 저희 마이크로칩에서 어떤 IoT 디바이스를 개발할 경우에 풀 퍼미션 하에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루트 계정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게 되면 모든 게 위험하기 때문에 제로 터치 유저라는 그 퍼미션이 제한된 서버 어카운트를 만든 의무로 해서 그 계정 하에서 실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이 제로터치 만에 하나 제로터치의 계정이 노출이 되더라도 제한된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초 루트 계정을 만들고 루트 계정에서 하는 일들은 서브 계정을 만들게 되고요. 그 서브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고 루트 계정의 역할은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저희가 설정해야 될 부분들은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IoT 클라우드 서버는 이 띵즈 클라이언트에 요청하는 그러니까 IoT 띵즈가 요청하는 어떤 그 데이터 리퀘스트라든지 인증서 그 등록 요청들을 해도 모르게 되죠. 이런 이벤트들이 클라이언트에 오게 되면 그거를 그 처리해주는 그런 펑션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람다 펑션이고요. 저희는 이 람다 펑션을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저희 계정하에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람다 펑션이라는 계정이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 폴리시를 만들어 주게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클라이언트부터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해야 할지를 룰을 정하는 그 룰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룰을 하에서는 정의된 이벤트만을 받아들여서 이 람다 펑션에 연계해주는 트루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금일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그 저희가 사전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쓰게 되면 사이너 인증서와 디바이스 인증서를 이제 업로드해야 되는데요. 아마존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Bring Your Own Certificate라는 각 OEM 업체 계정을 만드신 그 OEM 업체나 이런 매니팩처러 업체에서 원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올리기 쉽게 Bring Your Own Certificate를 하게 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너 인증서를 안전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들은 그 디바이스들이 아마존 클라우드와 최초 접속을 할 때 JITR이라는 Just in Time Registration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오토 레지스터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람다 펑션에 구현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존 그런 계정을 생성하고요.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Bring Your Own Certificate을 이용해서 사이너 CA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JITR Just in Time Registration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인증서를 등록을 하고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이벤트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시와 롤을 이용해서 이 JT 유저와 사용되는 람다 펑션의 퍼미션을 설정해서 권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섀도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IoT 디바이스의 LED와 버튼의 상태도를 섀도잉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GUI 툴들은 이 섀도우를 통해서 그 IoT 디바이스의 상태를 액세스 및 또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루트 어카운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루트 어카운트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가 아닌 풀 액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 계정을 만들게 되면 루트 계정 하에서 서브 아이디인 제로터치 아이디와 JT 그룹을 만들게 되고요. 이 루트 계정은 다수의 그룹과 서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JT 유저 1은 iOS 1, 유저 2는 가습기가 될 수 있고요. 제로터치 유저 10은 집안에 있는 IoT 벌브가 될 수 있겠죠. 각자의 성격에 맞는 유저에서 그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팔리시 AWS 람다 풀 액세스와 AWS IoT 풀 액세스라는 권한 설정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 권한 설정을 부여해서 리미티드 퍼미션을 가진 서브 계정 하에서 개발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서브 계정을 만들게 되고 이 팔리시를 부여하게 되면 루트 계정에 할 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브 계정 하에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IoT 디바이스가 어떤 이벤트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로 보냈을 때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 오늘 데모에서는 두 가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IoT 띵즈 디바이스들은 CA 인증서가 등록된 이후에 디바이스 인증서를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등록된 이후에는 그 IoT 디바이스의 LED와 버튼을 ON, OFF 할 수 있는 그런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MQTT 프로토콜과 그 TLS 기반화에서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 요청이 IoT, AWS IoT 코어로 가게 되면 룰에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에 디파인드엔, 이 디파인드는 그 인증서 그 등록 절차 혹은 이벤트 등록 절차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이벤트는 람다 펑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 룰과 제로터치 저스트 인타임 레지스트레인 룰과 거기에 디파인 되어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제로터치 람다 JITR이라는 람다 펑션으로 연계가 되고요. 이 람다 펑션은 저희가 이 안에 실제 이 이벤트들이 왔을 때 어떤 처리가 될지를 구현을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로터치 람다 펑션의 그런 권한 설정을 제로터치 람다 JITR 팔리시 그리고 JT 람다 JITR 롤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람다 펑션에 어태치함으로써 이 람다 펑션의 권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맨 오른 왼쪽에 있는 IoT 디바이스가 두 가지 리스트리나 IoT 이벤트를 업데이트하면 룰에 디파인된 그런 이벤트대로 디파인된 대로 람다 펑션을 호출하게 되고요. 람다 펑션은 부여된 이런 권한대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코딩할 그런 그 롤과 팔리시와 람다 펑션은 다음과 같고요. 롤은 좀 세 가지, 위에 두 가지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람다 펑션의 기초적인 그 엑스레이라는 이런 롤 팔리시를 적용하고요. 또 제로터치 람다 JITR이라는
새로운 팔리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팔리시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데이트 서티피케이트 팔리시를 생성하고 또 팔리시를 어태치하고 things 디바이스들을 생성하고 또 things 타입들을 생성을 합니다. 또 인증서와 CA 인증서의 디스크라이브 이러한 절차들을 디파인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팔리시의 정책에 디파인 되어 있는 대로 저희는 또 람다 펑션 코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제로 터치 람다 JITR 코드를 이후에 저희가 구현을 할 텐데 구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environment, 이벤트 데이터, 또 디바이스 인증 인포메이션들 나오게 되고요. 또 인증서들을 포맷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MQTT, ID, 클라이언트 ID에 대한 내용들, 또 띵즈 네임을 선정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어태치하고요. 또 띵즈 타입들, 또 띵즈를 생성하고 팔리시를 또 어태치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람다 펑션 안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의 사이너 인증서와 그런 디바이스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루트쉐어와 IoT OEM이라는 부분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루트C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트CA는 각자의 루트CA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하게 되고 또 하위 기관인 사이너에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칩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마이크로칩 하위 기관에 사이너 인증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행하게 되면 그 사이너 인증서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아까 말씀드린 Bring Your Own Certificate라는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업로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너 쪽에서는 각 디바이스에 그 사이너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를 뭐 10만 대를 양산하게 된다고 하면 10만 대의 IoT 디바이스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그 각자의 10만 대의 IoT 디바이스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해당 디바이스 인증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Bring Your Own Certificate 기능으로 등록된 이 사이너 그런 그 인증서를 이용해서 새롭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 디바이스 인증서를 베리파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Just in Time Register라는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오토 레지스트레이션 절차를 수행한다고 보시게 됩니다. 이 JITR 그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는 매번 이 10만 대면 10만 대의 디바이스 인증서를 각자 매뉴얼하게 등록을 하는 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Bring Your Own Certificate 기능을 위해서 사이너 CA 인증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JITR 기능을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 인증서를 오토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사이너 CA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는 AWS 레지스터 사이너 파이썬 스크립트를 PC 상에서 이용을 해서 Bring Your Own Certification 그러니까 OEM 업체에 자신의 이러한 사이너 서티피케이션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상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너 인증서를 등록을 할 때 해커가 만약에 와이파이 통신을 스니퍼링해서 자신의 그 사이너 인증서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다음과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런 사이너 CA 인증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최초 그 저희 AWS 레지스터 사이너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하게 되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제 계정에서는 저에게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발행해 주게 되고요. 그걸 받은 저희 그 파이썬 스크립트는 그 사이너 CA의 프라이빗 키와 받은 레지스트레이션 코드 그리고 사이너 CA 서티피케이션을 인풋으로 해서 레지스터 CA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트라는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이 베리피케이션 인증서와 사이너 인증서를 함께 그런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해당 베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트가 맞는지를 베리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사이너 서티피케이트가 해당 계정에 맞는 인증서, 그리고 이 해당 인증서를 보낸 사람이 프라이빗 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절차를 통해서 레지스트레이션 CA, 사이너 CA 인증서를 안전하게 등록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도스 윈도우 상에서 AWS 레지스터 사이너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사이너 CA 키를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너 CA 서티피케이션을 로딩을 하고, 실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요청해서 다음과 같은 레지스트레이션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요 세 가지 로딩한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이너 CA 베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하고요. 이 서티피케이션과 앞서 로딩한 사이너 CA 서티피케이션을 보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안전하게 베리파이하고 사이너 CA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너 CA가 등록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Just in Time Registration 기능을 통해서 디바이스 인증서가 최초 첫 번째 TLS 통신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해당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이 사전에 등록된 그 사이너 인증서를 이용해서 해당 디바이스 서티피케이트가 맞는지를 베리파이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되면 해당 디바이스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계정에 어태치하여 등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오늘 데모에서 할지 제로터치 아마존 IoT 데모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PC상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전에 사이너 CA 서티피케이트를 레지스트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계정하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oT 디바이스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최초 디바이스 인증서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받은 AWS IoT는 사전에 디파인된 룰에 따라서 그 레지스터 절차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실제 베리파이드 된 그 디바이스의 인증서들을 제 계정 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개의 그런 디바이스 인증서들이 오토 레지스트레이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과 람다 펑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기능들을 아마존에서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 센서 보드의 그런 LED 상태와 버튼, 컨트롤 상태들을 그 MQTT, Publish, Subscribe 기능을 통해서 아마존 IoT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거기서도 IoT 룰에 정의된 대로 람다 펑션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한 리퀘스트,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아마존 람다 펑션에 의해서 수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HTTP 웹상에서 LED와 그 버튼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섀도우를 통해서 만약 IoT 디바이스가 일시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끝나고 하더라도 그 섀도잉된 이런 상태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상태 값들을 액세스하고 컨트롤 리퀘스트 값을 보낼 수 있습니다.